요즘 머리가 멍하거나 말이 잘 안 나올 때마다 혹시 심각한 병은 아닌가? 빨리 병원에 가야 하나 싶으셨던 적이 있으시죠? 실제로 어떤 멍함은 병원 예약해놓고 진료 날짜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검사를 받아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머리가 멍하거나 말이 잘 안 나온다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119를 불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과연 어떤 걸까요? 안녕하세요. AI 염증 박사입니다. AI가 요즘 더 똑똑한 거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정보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멍한 것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회의 중 단어가 안 나오고 출근길 커피를 마셔도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 충분히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 집중이 안 되는 그 상태를 통틀어서 바로 브레인 포그, 즉 뇌 안에 안개가 낀 듯한 상태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몸속 염증이 뇌를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염증이 두통과 브레인 포그를 어떻게 유발하는지, 그리고 뇌를 맑게 만드는 근본적인 관리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이 어떻게 뇌를 공격할까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계속되면 염증성 단백질 같은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가 뇌로 가는 관문을 약화시켜요. 그게 바로 혈내장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뇌를 지키는 경비초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염증이 이 경비병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평소엔 절대 들어오지 못하던 톡소나 염증 물질이 뇌 속으로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신경세포를 자극하면서 신경염증이 발생하고요.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같은 중요한 물질들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집중력을 담당하는데 이게 감소하면 무기력해지고요. 세로토닌은 기분과 수면을 조절하는데 줄어들면 우울감이나 불면증이 생기죠.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데 이게 감소하면 건망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요.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브레인 포그가 생기고, 머리를 조이는 듯한 두통이 오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기억력 저하가 생기고,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인 포그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뇌가 우리한테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염증은 어떻게 생기나요? 연구에 따르면요, 노화도 영향을 주지만 당뇨병이나 비만 같은 만성질환,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 수면 부족, 흡연, 그리고 좋지 않은 식습관들이 염증성 단백질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뇌 건강과 인지 기능을 손상시키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이 염증이 반복되고 장기화되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뇌의 방어막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뇌세포가 손상되고 결국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염증의 불씨를 초기에 잡는 거예요. 항염 효과가 왜 중요한가요?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염증성 단백질로 인한 뇌 손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항염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항염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항염 효과를 높이는 게 정말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항염에 좋은 음식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네, 여기에 뉴질랜드 마누카꽃에서 얻은 마누카 꿀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어요. 마누카 꿀에는 MGO라는 핵심 항염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네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항균 작용이 있어요. 세균과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해서 이 염증 유발 요인 자체를 차단하는 거죠. 둘째, 항염 작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염증성 단백질을 감소시켜서 뇌로 향하는 염증 신호를 차단해요. 셋째, 항산화 작용이에요. 신경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손상을 방지하는 거죠. 넷째, 장 점막을 보호해요. 장 누수를 완화해서 염증 물질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장이 뇌축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편에서 염증이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 기능 저하는 나이 들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은 그냥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닌가? 물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피로를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염증으로 인한 노화는요,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정상적인 노화에 비해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게 문제예요. 정상적인 노화는 보통 3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는데요. 염증 노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10대, 20대라도 만성 염증이 있다면 뇌 기능 저하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40대인데 60대 수준의 인지 기능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브레인 포그나 두통을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다면요. 그건 미래의 건강 리스크를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염증을 줄이는 루틴을 만들어야 해요. 그 중에 현대인들이 가장 간단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꿀 한 스푼 먹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뇌를 젊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두통약이나 카페인으로 버티는 건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증상만 억제할 뿐 염증 자체는 계속 진행되거든요. 만약 방치하면요.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대로 쓰고 이리저리 고생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하루 한 스푼의 항염 루틴으로 내 피로, 두통, 기억력 저하를 함께 케어할 수 있는 거죠. 예방이 최고의 효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시작하면 미래의 병원비와 시간, 그리고 젊은 뇌를 지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염증이 만성 피로, 장 건강, 피부 건강, 호흡 기관 건강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까지 공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브레인포그라는 뇌의 SOS 신호를 방치하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대비하셔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염증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다뤄볼 거예요. 꼭 이어서 보시고요. 염증이 혈관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작은 습관부터 내 몸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